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에서도 45km 떨어진 양원마을. 이곳은 인기척보다 기차 소리가 더 자주 들린다고 해서 일명 기찻길 마을로도 불리는데 기차도 하루 2번밖에 서지 않는 오지마을이다. 고작해야 10가구 남짓한 집들 가운데 철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3년 전 귀향한 기배 씨의 집이 있다. 이 찰옥수수예요. 밥을 할 때 이제 섞어가지고 쌀하고 섞어서도 밥을 해 먹어요. 그러면 굉장히 찰기가 있고 맛이 있어요. 한겨울에도 할 일이 많은 산골 생활. 기계도 없고 사람도 구경하기 힘든 곳이라 무슨 일을 해도 일일이 기배 씨가 나서야 하는데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 어머니 칼로 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팔아가지고 어머니 고기 사드려야 될 거 아니오. 어떻게 할지? 고기도 사주고 쌀도 내 혼자 다 먹어요? 쌀도 사야 돼. 어? 아들의 귀향을 누구보다 반긴 사람이 바로 혼자 계시던 어머니. 함께 산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젠 아들 없인 하루도 살 수 없다. 아파요. 손이 아파요. 헤헤. 이러죠. 그런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장갑부터 챙기는 어머니. 다 이유가 있다. 잘하시네. 힘도 아이고 좋으셔. 이까지 거를 아들보다 내가 이거 많이 깠거든요. 아들보다 낫지요. 숙련된 조교자예요. 숙련된 조교. 하지만 이런 어머니도 아들 기배 씨에겐 평생 아기라고 불리는데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 본명은 분검이라 그랬죠. 어. 분검이라 그랬죠. 어. 호적상에 올라가는 거는 주민등록상에 올라가는 거는 윤아기로 돼 있어요. 호적상에는 윤아기로 있으니까 날마다 이제 아기예요. 날마다. 아직까지도 날마다 아기고 나중에도 이제 부를 때는 이제 아기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른들이 짓고 싶은 데를 지놓으니까는 우스워요. 어머니요, 그 이름 좋지요? 네? 그 병원에서 지난번에 병원에 가니까 그러잖아요. 아기님 그러잖아요. 네? 어머니란 말 대신 아기야라고 부르면서 놀리는 아들. 어머니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놀려도 늘 고마운 아들이다. 내 마음은 제일 좋아요. 그래도 그 먼 데서요, 서울 같은 데서 뭐 버리려 학교가 많은데도 못하고 여기 내 때문에 내려와요. 그 마늘에 그거 놔두고 뭐든지 돌봐요. 지가 다 해요. 내가 아들 자라 아니래도 내 한테 일은 어지간한 건 지가 다 하지. 내가 안 시게. 사실 기배 씨는 서울에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어엿한 가장. 혼자 계신 노모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힘들게 귀향을 결심한 것이다. 어머니, 저 일하러 저놈에 갔다 올게요. 절떡놈에? 예. 어. 저 태우지 마세요. 어. 여기도 가스레인지 켜지 마시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건망증 때문. 3년 전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잊어버리는 바람에 집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다. 이러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 부랴부랴 내려오게 된 것이다. 힘든 농사일부터 집안 살림까지 이젠 모두 아들이 도맡아서 하는데 일을 할 때도 온통 어머니 걱정뿐이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주로 방 안에서 지내는 어머니. 귀도 어두워서 잘 못 듣는 터라 말없는 텔레비전이 유일한 낙이다. 하지만 그런 재미도 잠시. 어머니는 자꾸 아들이 궁금해진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이 귀향하기 전까지 7년의 세월을 혼자 지냈던 아기 할머니. 아들이 온 뒤론 어디를 가나 꼭 붙어있고 싶은 것이다. 결국 아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집을 나선다. 이니 와야 전하지. 할머니 기분 좋으신가 봐요. 야?
기분 좋으신가 봐요. 아니 좋지요 뭐. 아들이 와 있어요. 뭐. 그런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기찻길을 지나야 하는데 왠지 그 행동이 불안해 보인다. 올라오면 빨리 와요. 미처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들어서는데 할머니 여기 저기. 놀래라. 귀가 어두워서 가까운 경적 소리도 잘 듣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기찻길은 특히나 더 위험한 곳. 가뜩이나 걸음도 느린 데다 길도 험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아들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어머니 내려앉는다. 차 오는데 왜 오셨어? 에?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 아니 여기 지금 차 지나가는 거 보세요. 글쎄. 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오셔? 기찻길이 가깝다 보니 하루도 걱정을 놓을 수 없는 기배 씨. 그래서 기찻길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또 깜빡하신 것이다. 집에 와보니 놀랄 일은 또 있다. 이거 봐. 이거 펄펄펄 끓네 이거. 이래는 언제 놓고 또 태우시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어느새 까맣게 아이고. 잊어버리는 어머니. 아유 다 졸았네 다 졸았어. 아유. 덕분에 나만 아는 주전자가 없다. 아유. 어머니가요. 이거 다 태웠어요 다 태웠어. 지금 주전자 안도 새카매요. 새카맣게 다 태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때마다 큰 병원이 있는 서울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기배 씨. 많이 잡수세요. 하지만 누구보다 어머니의 고집이 완고하다. 아들네 집에 가서 사는 게 어때요? 거기 올라가시면은 춥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춥고 찾기도 무섭고 그런데 그때가 한번 가서 있어보고 저는 일 나가버리고 내 혼자 뭐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요? 그럼 아이고 내 혼자 어디 나갈 수가 있나 뭐. 아니 여기 있는 거 왜는 낫지. 편하시고 그럼 10년 전 한 번 다녀오시고 나선 서울이라면 질색하시는 어머니. 감옥 같은 도시보다 고향이 더 좋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일찌감치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기배 씨가 분주하다. 어디 가려고? 예. 어디로 산에? 산에 갈 거예요. 어이구나. 이따가 이거 삼 심고 내려올 거예요. 나이 얼어가지고 왜 하려고? 이제 땅이 얼어도 해야 돼요. 아 이거 생각났더니 몸에 개자식이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귀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산양삼 농사. 요즘엔 씨를 뿌리느라 바쁜데 오늘따라 어머니의 걱정이 길어진다. 저 같이 올라가서 차 앉아서 봐주면 안 되는가? 어머니요. 고맙는가? 그쪽 산에는 위험해서 안 돼요. 아, 추워서요. 지금 이렇게 해도 추워요. 맞아. 그래서요 어머니 가시게 되면요 추워서 안 돼요. 그동안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걱정돼서 미루던 일. 하지만 더 이상 때를 놓칠 수 없어서 최대한 빨리 돌아오기로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선다. 집을 나설 때마다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손을 놓고 어머니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얼른 갔다 와. 추운 날에도 일을 하러 나서는 아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 마음도 편치 않다. 힘든 산골 생활에 어머니까지 돌보느라 고생만 하는 아들. 어머니는 아들만 생각하면 자꾸 미안해진다. 산골 출신 기배 씨에게 산은 가장 익숙한 곳이다. 오랜 도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리웠던 곳이기도 한데 공기 아주 여기가 진짜 좋아요. 보세요. 아유,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이런 데가. 귀향을 하기 전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했던 기배 씨.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조금씩 귀향의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처음에 귀향을 결심했을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산양삼 농사. 생전에 고향에서 유명한 약초꾼이었던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인데
조금씩 작은 땅도 마련해서 삶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그렇다고 여유를 부릴 수는 없다. 그래도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하시는지 몰라서 걱정되니까. 혼자 계실 어머니 걱정에 아들의 호미질엔 쉴 새가 없다. 씨를 심고 나서 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기배 씨. 산에 올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귀향 전부터 틈나는 대로 산양삼을 키우고 있는 삼밭이다. 좋죠? 여보세요. 이게 3이에요. 자라는데 아 이게 몇 년 된 거라고요? 5년 넘었어요. 5년. 이게 이제 산양삼이고 이쪽에서 이제 이런 삼들을 캐가지고 가서 꼭 들여요. 꼭 들이고 하면 좋아라 하시고 또 그걸 잡수고 또 기력도 좋아지시고. 어머니를 위한 산양삼은 이렇게 꼭 따로 챙긴다. 어머님 홀로 계시고 하니까 내려가야죠. 빨리 내려가야죠. 어머니 걱정에 산에선 늘 마음이 급해지는 아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그 시각 이거 맞는데. 아기 할머니가 쓰레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 대부분의 집안일을 아들이 도맡아서 하는데 힘들게 산에 다녀와서 이것까지 해야 하는 게 영 안쓰러운 어머니. 아들이 보기 전에 얼른 태워버리려는 것인데 절대로 불을 만지지 말라던 아들의 당부는 또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런데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기어이 또 태우시는구만. 기어이. 예? 아니 태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바람 불고 하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뭐 괜찮아. 괜찮기는 제가 해볼까요? 그 요거 타는데 뭐 그거 올라가네 뭐. 어머니요. 제가 한 붙나 안 붙나 한번 볼게요. 저거다 마을을 쳐다있는 거라. 겨울이라 더 쉽게 불이 붙는 나무까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라도 어머니의 행동을 막아보려는 것인데 이거 봐 꺼지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꺼져. 어머니 꺼져 있어요 이게. 어? 안 되는 거라니까. 여기 불 안 붙는다는 저기 어디 있어. 어머니 보셨어 안 보셨어? 조금이라도 아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아들의 화만 키우고 말았다. 여기 걸 딱 치워야 돼. 이거 안 돼. 기배 씨가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잘못해서 불이라도 나면 어쩌란 말인가. 행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머니에게 더 화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왜 화를 내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어디 밤머리 붙어 나갔으면 뭐다 나갔었다니. 버럭 화를 내고 어머니를 보는 게 괜히 어색한 아들. 시간이 갈수록 아기처럼 변해가는 어머니 때문에 자꾸 속이 상한다.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덜 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이렇게 쫙 변해가시니까 참 걱정이에요. 글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던 어머니에게 유일한 언덕이었던 아버지.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더 일찍 챙기지 못한 것이 자꾸 후회가 된다. 그날 오후 배추, 콩 이게 문지버섯이에요. 지금 여기서 춘향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지인들에게 약초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택배를 보내주는 것인데 오늘따라 어머니가 잠잠하다. 아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던 어머니. 오늘은 단단히 서운하셨나 보다. 기배 씨도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내내 마음이 무겁다. 어머니를 더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내려왔는데 자꾸 화만 내고 잔소리만 늘어가니 답답할 노릇이다. 제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또 그때 상황이 또 닥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래 막 우라가 치미니까. 왜 그러냐면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잘 모시라고, 잘 모셔드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면서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기배 씨. 약속을 지키겠다고 귀향까지 결심했는데 뒤돌아보면 모두 후회뿐이다. 택배 사무소에 도착한 기배 씨. 얼른 일을 마치고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다. 낮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화도 낸 데다 다녀오겠다는 인사도 못하고 나온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머니에게 죄송한 아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서두른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배 씨가 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오늘 산에 가서 캐온 산양삼이다. 어머니 어떤 거 잡수고 싶어요? 어머니 제일 좋은 거 골리셔봐요. 째째한 거 먹어야 되지 뭐. 진짜. 아이, 큰 거는 팔아 먹어야 되지. 냅두셔. 어머니 자 제일 좋은 거 잡수세요. 자. 아니 그건 가져가 팔아. 아유 자요. 하하이. 그러니까 큰 건 안 먹는다니까. 잡수라 할 때 잡사요. 아이고 이거를 파는 뭐. 아니 잡수세요. 얼른 씹어 잡숴. 안 그러면 뺏어볼 거예요. 뺏어 먹어. 이거 짜장한 거 주세요. 먹게. 고집이 항소 고집이라서 아유. 그런 거 내 먹게. 보래. 이거 내 먹게. 아들이 힘들게 캐온 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먹을 수 없는 어머니. 자신보다 아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는 게 어머니 마음이다. 여보세요? 누님 역전으로 나갈게요. 알았죠? 지금 나갈게. 해가 바뀔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6남매 중에서도 어머니를 제일 살뜰하게 챙기는 큰 누님. 올해는 딸과 손주들까지 데리고 청출동이다. 여보 왔어. 안녕하세요. 그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내가 들고 갈게. 지가 든다고. 엄마는 잘 있지? 그럼 잘했지. 잘 계시지. 아이고, 네가 욕 본다, 네가. 응? 네가 욕 본다. 큰딸은 어머니에게도 반가운 손님이다. 저기 딸이 오잖아. 엄마 잘 있었어? 아이고 이 딸이가 뭐 숱한 일을 다 하고 동생들 다 키워주고 얼마나 애먹었다. 와, 이거 우리 엄마 기억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그런 거서 모를까봐. 조용했던 집에 오랜만에 활기가 넘친다. 하자. 어머니 건강하세요. 엄마 건강하세요. 이거 봐봐. 얘들 오니까 보기 좋지. 맞아 똑같은 게. 똑같은 게.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증손주들. 조카도 오랜만에 왔는데. 몸 좀 괜찮으세요? 괜찮. 이곳에서 나고 자란 딸은 필요한 것도 알아서 챙긴다. 요거는 엄마 대신 사. 따신 거 신으라고. 자, 요것도 입고 동자 교대를 입어라. 요것도 안에 따뜻하게 됐어. 자동차 완성. 와, 이거 위에 것도 잘 샀네. 예쁜 거를 샀네. 오, 위에 거 좋아요. 그래, 예쁜 거를 샀다. 앉으세요. 이거 옷이 좋다. 좋아. 좋아. 색깔도 좋고 푹신한 게 안으로도 좋고 한 개부터 가져오지. 이렇게 매년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한결 마음이 놓이는 딸이다. 그날 오후 기배 씨가 다시 산으로 갈 준비를 한다. 누님이 계시니 안심하고 나서는 것인데 산에 높은데 높은 산에 좀 갔다 올게요. 그 그럼 집에서 오래됐지.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때 다른데 어디 가지 마시고 누님 계시니까 내가 가는데. 조심하고 천천히. 일찍 와.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걸 가장 안타까워했던 큰딸. 기배 씨가 귀향을 결심했을 때 누구보다 반긴 것도 그 때문이다.
큰딸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청소부터 시작하는데 매년 챙겨야 할 일들이 조금씩 늘어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참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했거든요. 이제는 한 해 한 해 뭐 몇 달 상간에도 달라져요.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래. 엄마가 저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들 다 못 알아볼까. 어머니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큰딸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틈틈이 어머니 곁에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뿐이다. 그렇게라도 어머니의 기억을 붙잡고 싶은 것이다. 내 몇 살이래? 어? 65이나? 65이 아니고 63. 이제 65 다 돼가네. 설치면 이제는 한 살 더 먹으니까. 아이고야. 그래 엄마가 젊을 때는 진짜 피부가 고왔지.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했는데 그래 엄마가 우리들 6명을 키우느라고 없는 살림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늙었지. 진짜로 세월이 많이 흘렀네. 세월이 가려면 너 혼자 나가지 알뜰한 이내 청천 왜 들어가나 그런 말을 하는데 오지 산골에서 6남매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손발이 닳도록 일만 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다음 날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 어머니가 고생했던 세월은 다 잊었지만 자식들이 고생했던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어디 가서 또 오지도 않네.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더 크게 남아있는 어머니. 어렸을 때 자장가로 불러준 노랫가락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본 같은 본가장 뒤따라오다 그런 거 잊어보지도 않았어요. 자식들 중에서도 제일 의지가 되는 건 역시 기배 씨. 딸이 와 있지만 늘 아들 걱정뿐이다. 어디 또 멀리 가가지고 오지도 않는 거. 아들이 올 때까지 어머니는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머니 걱정을 뒤로 하고 기배 씨가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다. 혼자 계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멀리 나온 건 몇 달 만이다. 오래전 인적이 끊인 이곳은 그야말로 보물창고. 노루궁뎅이 버섯이야. 이게 지금 말라가지고 있는 상태. 물에 풀게 되면은 이게 찌개 같은 데라 이런 데 넣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고기 굽는 데도 좋아요. 이게 자연 그대로. 자연산 버섯은 특히 어머니 건강에도 좋아서 더 욕심을 부리는데 그중에서도 기배 씨가 꼭 찾고 싶은 것이 있다. 산을 헤매기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드디어 귀한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바로 저거예요, 저거. 얼핏 보기에도 꽤 큰 상황버섯이다. 내가 저거 찾으려고 여기 왔는데 진짜 멋지다. 특히 참나무에 붙은 상황버섯은 일반 상황버섯보다 약효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 어머니께 드릴 생각에 서둘러 나무에 오른다. 까마득히 높은 곳에 있지만 기배 씨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 크기면 가격도 부르는 게 가. 그야말로 오늘 횡재했다. 이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황버섯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신봤다! 기배 씨의 환호성이 온 산에 울려 퍼지던 그때 집엔 또 다른 손님이 도착했다. 또 그냥 오지 뭐를 또 많이 들고 아니요. 왔어. 아니요, 저거 부포에
큰딸의 사위는 장모님을 따라 이곳에 몇 번 왔었는데 올 때마다 아기 할머니가 좋아하는 커피며 간식거리를 푸짐하게 챙기는 살가운 손님이다. 뭐를 그렇게 가져오니? 그냥 오지. 그렇게 아이고 손주 사와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오네 선물을. 오늘만큼은 고향집도 잔치집 분위기다. 기특한 사위를 위해 큰딸이 직접 손맛을 발휘하는데 이 동생이가 떠나는 거만 이거 조금씩 여기. 이거는 오가피. 기배 씨가 캐온 자연산 약초들을 듬뿍 넣고 끓이는 약백숙. 몸에도 좋고 고기도 보드라워서 사위는 물론 이가 약한 어머니가 드시기에도 좋은 보양식이다. 이제 가마솥에 넣고 푹 끓이면 되는데 음식이 거의 다 되도록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아들이 빨리 안 와서 걱정이 돼서 나왔어. 아니 저물나 하면 와야 되지. 뭐하러 산에가 추운데 오래 들어있어. 아이고 추우니까 가지 말고 들어가. 여기 들어와서 엄마가 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럴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둘째 동생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농사도 짓고 엄마도 모시고 더 할 나위 없이 고맙고 우리가 이제 엄마 걱정은 이제 동생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하지 이제. 형제가 6이나 되지만 먼저 나서서 어머니를 챙겨준 고마운 동생.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클수록 동생에 대한 고마움도 크다. 일로 내려오지는 않을 낀데 어디 절로 넘어갔는가. 오고 있냐? 동현아! 누가 오긴 오는데. 많이 내려왔는데도 지금. 아이고.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빨리 댕기 늦게 댕기면 안 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엄마도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고 이랬는데. 어머니. 내가 여기서 계속 불렀다. 얼마나 걱정되노. 괜찮아. 오늘따라 묵직한 배낭. 이거 뭔데? 뭐를 이렇게 많이 짊어지고 막 주렁주렁 달았어? 지금 배낭에 도지 묵나가지고 아들의 기척에 어머니도 한 걸음에 나오셨는데 어머니 왜 나오셨어? 아이고 엄마가 나오면 안 돼. 엄마는 춥기 때문에 나오지 말고 가만히 들어 있어. 귀한 버섯도 따고 가족들도 다 모였으니 이보다 좋은 날이 또 있을까? 김서방 네, 제가 왔습니다. 봤어? 네. 그래. 오늘날 고생 많았다.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때문에 저녁 식사도 미루고 기다린 가족들. 얼른 밥상부터 차린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누가 누님이 하셨지? 네, 장모님. 조카하고. 자 식사합시다. 우리 김서방 많이 먹게. 아유, 잘 먹게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데 모였으니 밥맛도 꿀맛이다. 엄마 오늘 밥이 지대로 넘어가겠네. 아들도 이래 많이 따가지고 왔지. 손주 사위도 왔지. 이런 손주들이 둘이 꼬물꼬물하지. 손녀딸도 이제 얼마나 엄마 좋는 거 그치? 맨날 오늘 같으면 좋겠지. 진짜로 좋지. 이렇게 이렇게 식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오늘따라 웃음이 떠나지 않는 어머니. 지켜보는 가족들도 덩달아 흐뭇해진다. 가족들의 정으로 더 따뜻해지는 겨울밤이다. 오늘은 큰딸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무시래기. 우리 남편이 가서 딴 거는 가져오지 말고 이거 가져온나 해서 지금 동생인데 그래 가져가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 이건 놔놓고 여기서 심심하면 엄마가 같이 오래도록 먹어. 아니 우리는 먹을 게 있으니까 아이고,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가면 어쩌나. 조카들하고 해가지고. 기배 씨의 마음이 한가득이다. 가스불 켤 때는 꼭 켜놓고 딱 지키고 있다가 끄고 이래야 되지. 가스불이 진짜 위험하네요. 진짜 걱정이 돼. 우리 다 걱정하니까 항상 엄마 조심해. 동생이 없을 땐 진짜 눈물이 나는 게라. 엄마도 눈물 나고 내도 눈물 나고 그래. 예전보다 걱정은 덜었지만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은 늘 남아있다. 아이고 잘 가래. 엄마 말 잘 듣고. 살면 나오지 마세요. 나오면 세월이 갈수록 헤어지는 것도 자꾸 아쉽기만 한데 우리 엄마도 늙었으니까 진짜 몇 번을 더 볼지 이제 그런 게 내들 마음 그렇지.
어머니가 부디 건강하시게 마음속으로 다시 다음을 기약한다. 고생하십시오. 잘 있어. 야, 수고하세요. 천천히 가. 예, 천천히 여 갈게요. 절대 속도 내지 마라. 잘 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 가족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다시 찾아온 일상. 여보세요. 4시에 수술 들어간다며? 오늘은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는 날. 여하튼 겁먹지 말고 여하튼 수술 나쁜 것만 제거를 하는 거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아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는 기배 씨는 답답하기만 하다. 집사람을 보는데 수술을 이제 하는 게 과정이 두려운가 봐. 남들은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어 주는데 그게 좀 섭섭한 게 있는 거야. 결국 아내가 수술 받는 날, 기배 씨는 아내 곁을 지키지 못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기배 씨. 사무 왜 이렇게 했어? 네? 동해 엄마 있잖아요. 수술했잖아요. 수술하고 했으니까 좀 주고. 좀 주고 어머니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키웠어요. 이제 녹네요. 병실에 누워있을 아내 걱정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가 걱정이다. 어머니 일로 오세요. 내일 있잖아요. 예. 내일 서울 가요. 서울. 내가 예. 안 가. 왜요? 서울에 뭐하러 가는 거? 동해 어머니 저 며느리가 수술했는데 안 가요? 우리 동해 어머니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 와야 돼요. 수술도 했는 것도 보고 그래서 병원에도 들려야 되고 해야 되니까 가야 돼요. 어머니 안 가실 거예요? 집 비워놓고 왜 가는 거? 집 비워놔도 돼요. 어머니 그러시면은 이제 어디도 못 가셔. 아무 데도 못 가셔. 불안해서 가실 수가 있어? 기억이 흐려지면서 낯선 곳에 가면 유난히 불안해하는 어머니. 물론 며느리도 걱정되지만 서울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는 게 좋아 안 해요. 집에 있는 게 더 낫고 그리고 또 이 촌에만 날 있어 놓으니까는 그 도시에 가서 못 있어요. 어머니는 이런저런 걱정에 잠만 설치는 중이다. 3년 전 어머니를 모시러 귀향하겠다고 했을 때도 분소리 없이 보내준 고마운 아내. 기배 씨는 이곳으로 오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심한 남편이 됐다. 제가 이제 수술하는 과정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우리 집사람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아프고. 안 추워요 어머니? 안 추워. 추워요? 안 추워. 마음은 복잡하지만 언제나처럼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기배 씨. 수술 어떻게 했어? 수술 잘 됐대요. 잘 됐다. 그 잘했다. 잘 됐대요. 잘 되고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그래 댕기는 게는 그 수술하고 하면 못 댕겨요. 안저 못 댕기지. 예. 며느리라면 아들보다 더 반기던 어머니.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다. 다음 날 기배 씨는 서울에 가자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웬일로 대추를 꺼내줬다. 옛날부터 자식들이 아플 때마다 손수해 해주시던 음식이 있는데 이번엔 며느리에게 보내주려는 것이다. 이거 삶아가지고 감자하고. 손 안 시려요? 드시면 돈 되고. 어머니가 감주를 만들겠다고 하실 때부터
은근히 같이 가겠다는 말을 기다리는 기배 씨. 눈치만 보고 있다. 더 씻어야지. 여기 찬물 부어 가지고 가세요. 예. 대추 감주의 재료는 의외로 간단하다. 보통 대추와 당귀를 넣고 푹 끓이면 되는데 은근한 불에 오래 끓여야 하기 때문에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대추의 살이 무를 정도로 푹 고아지면 이제부터 할 일이 많아진다. 기배 씨가 어렸을 땐 감주 한 잔이면 감기도 뚝 떨어질 정도로 약효가 좋았었다. 산골에서 약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엔 언제나 꼭 챙기던 어머니표 명약인 셈이다. 대추즙은 다시 가마솥에 넣고 끓여주는데 이렇게 반나절을 졸이고 나면 감주가 완성된다. 옛날 맛 그대로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데 다 졸여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감주가 다 완성될 때까지도 어머니는 가실 건지 말 건지 도통 말씀이 없는데 기배 씨가 자꾸 조급해진다. 어머니요. 이거 누구 드릴 거예요? 요라 하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줄 거냐고. 아무리 가주면 되지. 며느리 줄 거예요? 아들 줄 거예요? 서울 가요? 내일 가실 거죠? 어머니요. 가는 거예요? 안 가요? 내일 갔다 내일 온다고? 예. 그러면 가지. 그럼 가요? 참나. 와. 결국 이틀 만에 어렵게 승낙하신 어머니. 이제부터 기배 씨 마음이 급해진다. 내일 당장 출발하려면 이것저것 챙길 게 많기 때문인데 어머니가 가신다니까. 아유, 그래도 마음이 뭐예요. 안 그러면 또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데. 이제야 기배 씨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를 모시고 일찌감치 집을 나선 기배 씨. 얼른 나가. 네?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는 건 거의 10년 만의 일이다. 3년 전 귀향하고 나서 아내를 보러 간 건 고작해야 서너 번. 어머니 때문에 주로 아내가 내려오다 보니 기배 씨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길이다. 부천 가는 거 있어요? 네, 있어요. 몇 시에 있어요? 아, 부천이 금방 나갔잖아. 12시 25분 돼야 돼요. 12시 25분? 예, 예. 다음 버스까진 2시간이나 남았다. 차가 금방 출발했대요. 그래서 다음 차 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차 타셔야 돼요. 근데 추워서 어떡하나. 하필 어머니도 계시는데 버스까지 놓쳐 더 난감한 기배 씨. 추위라도 피해볼 요량으로 근처 식당에 들어가는데 우연히 고향 어르신을 만났다. 아이 괜찮아요. 그래도 뜻인데 앉아야지. 아이고 세상에. 이거 뭐 이제 연세가 좀 높으지요? 80돌이. 그래도 건강한데 이래 댕기니까. 야. 지금 어머니 같아서. 네. 어머니 안 계시면 진짜 우리 다 봐주고 그랬으면서. 그날은 가지. 니 낳을 때는 내가 다 안다. 어머니요. 저 차 타고 가실 때 또 저 먹을 거 있잖아요. 어머니 잡술 거. 좀 이것 좀 사가지고 올게요. 오랫동안 버스를 타는 것도 처음이라 챙길 게 많다. 멀미약 있으시죠? 누가 드실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님요. 아, 어디 가시려고요? 어머님 서울 올라가시는데. 낯선 곳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어머니. 고향 친구분도 일을 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하는데 결국 어머니가 습관처럼 아들을 찾아 나선다. 아들이 오는 길목이라도 지키고 있으려는 것인데 밖에 나오니 그저 어리둥절한 어머니. 순식간에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아들. 서둘러 어머니에게 달려가는데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계시라 했는데 어디 가실래? 아, 빨리 나가봐야 되네. 터미널 주변이라 더 혼잡한 거리.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계세요? 그래서 안 계시. 아들을 찾고 있는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
점점 불안해진다. 버스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휩쓸려서 버스라도 잘못하면 큰일이다. 주변을 다 둘러봐도 어머니가 보이질 않는다. 오셨어요? 안 오셨네. 이쪽에도 문이 있어요. 이리 나가봐요. 이쪽에 문이 있다고? 예. 아유. 그러고 보니 터미널 뒤편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 계시네? 아,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여기 있어. 아유, 참나. 아유. 나오시지 말라니까 그렇게, 어? 저 앉아 계시라고 했는데, 왜 여기 나오셨어? 어? 10년 감수한 기배 씨. 자신 때문에 어머니만 괜한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화도 내지 못한다. 우여곡절 끝에 예정보다 훨씬 늦게 버스에 오르는 두 사람. 어머니는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하지만 눈치만 보는 아들이 불편할까 봐 애써 내색하지 않는다.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 예, 오셨네. 아유. 아이고 우리 엄마니시여. 작은 자리를 샀는데.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 난막그 그냥 잘 지냈니까. 네네. 아이고. 들어가시오 춘대. 안녕하세요. 몇 달 만에 보는 반가운 며느리. 잘 계셨어? 어? 응? 다리가 어때? 아프지 뭐. 여기는 뭐 됐네? 기부스였어요. 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고 죄송한 마음에 며느리가 눈물을 쏟는다. 그런 며느리를 보는 어머니도 목이 메인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혼자서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것이다. 며느리 보고 싶었어요? 아이 그렇지요. 무엇이 몸이 아프다 하고 고배가 아파서 걷지를 잘 못한다는 그 어떻게 되겠는가 싶고. 어머니가 만든 대추 감주도 전해주는데 어머니 감자시나 추운데 고생하셨네요. 먹어봐. 이걸 해가지고 오셨어? 어. 추우신데. 자, 당신. 아이고 좀만 줘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한모 잡숴. 네. 아, 그래.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잘 마실게요. 엄마 잘 오셨어. 고생하셨네요 오시느라고 아주 그냥 먼 길을. 진짜 천리 타양 먼 길을 오셨어. 고생 아니 많이 하셨죠? 우리 어머니 한 10년 넘게 만에 오신 것 같아 서울을. 정말 고생스럽고 하여튼 죄스러워요 하여튼 어머니. 괜찮아. 네가 힘들지 뭐. 나 없는 동안에 어머니 밥 많이 잡수시고. 밥은 해놓은 게 있나? 여긴 저기 나와요. 여기서 밥이 병원에서. 나온다고? 네, 병원에서 밥 나와요. 네. 병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 아범하고 가서 진이 잡수셔요 맛있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실래요? 마시고. 많이 먹으래. 네, 알았어.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따뜻하게 챙기는 어머니. 가요. 두 사람의 마음을 며느리도 잘 알고 있다.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된다. 다음 날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다. 며느리가 아프니까는 뭐 어떻게 되는가 하고 올라가 보고 온다. 기배 씨는 아내도 챙기랴 어머니도 챙기랴 서울에 오니 더 정신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 빈집이 갑갑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는 어머니.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미역이다. 며느리 생일이라고요. 끼를 줄라고요. 내 기왕 올라왔어요. 미역을 보자마자 오늘이 며느리 생일이라는 걸 기억해낸 것이다. 사실 미역은 기배 씨가 어젯밤에 사다가 불려놓은 것인데 병원에 급하게 가면서 깜빡 잊어버린 것. 아들 대신 어머니가 며느리의 생일을 챙긴다. 미역국에는 고기를 넣어야 맛이 난다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어머니의 손맛은 예전 그대로다. 그런데 가스렌지를 쓰는 건 누구보다 아들이 싫어하는 일. 대신 오늘은 어머니가 불 앞을 떠나지 않는다.
미역국이 완성될 때까지 냄비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데 이렇게라도 며느리에게 미역국을 챙겨주고 싶은 것이다. 다녀왔습니다. 잔소리 들을 것도 감수하고 며느리를 챙겨준 마음이 기배 씨는 고마울 뿐이다. 어머니요. 어? 또 며느리 이 생일까지 이렇게 챙겨 주시니까 내가 못하는 거 어머니가 하셨네요. 너무 고맙네. 밥을 하려면 밥솥도 찾아보니 없네.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담긴 미역국.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그걸 챙겨 나왔네. 아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미역국은 꼭 전해줘야 할 것 같다. 네. 어머니가요. 당신 생일이라고요. 미역국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도 무슨 미역국을 다 끓이셨어. 맛있게도 하셨네.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도 따뜻하다. 밥이 맛있네요, 어머니. 밥이 없어서 아니, 밥 이제 와요, 나와요, 이제. 나와? 네. 맛있어요, 어머니. 고기도 많이 넣으시고. 어머니 미역국 해주신 거 먹고 빨리 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내려가셔서 진지 많이 잡수시고 어머니 내가 갈 때까지 건강하면 계셔. 어머니 내서 많이 먹지만은 네가 하여튼 먹으러 아파도 많이 먹어. 네, 빨리 먹고 날게요, 어머니. 잘 먹을게요. 잘 있어래. 아이, 엄마 잘 가. 밥 많이 먹어. 에이? 며느리를 혼자 두고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어머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자꾸 뒤를 돌아본다. 언젠가 셋이 함께 지낼 날을 약속하면서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오랜만에 바람 한 점 없는 포근한 오후. 기배 씨가 일일 미용사로 변신한다. 안 해봐. 나 다 할 줄 모르겠는데 내가 할까? 내 손을 할까? 아기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미용사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아니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줄 모를 것 같아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미용사가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 사실 서울에 갔을 때 미용실에서 어머니 염색을 해드리고 싶었던 기배 씨. 병원에 다니느라 어머니를 챙기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린 것이다. 워낙 눈썰미가 좋아서 뭐든 빨리 배우는 편인데 과연 초보 미용사의 첫 번째 염색은 성공일까? 섹시 됐네요. 아이고 참. 자 머리. 어머니의 표정은 대만족. 역시 못하는 게 없는 든든한 아들이다. 잘 나왔어요. 예, 하얗게 나왔네. 고맙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내가 화내서 미안해요. 아이 괜찮아. 그래서 그 호감 들어 죽을 때도 있지. 그거 낸다고 내가 머리로. 아들 잘못한다 소리 잘 지내요. 예, 알았습니다, 아기씨. 예. 아기씨.